예,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죠. 왜? 무서워서. 지금 그 아파트는 얼마냐고요? 8억에서 9억 정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 여러분, 주택 청약 제도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도전도 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청약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뭘 신경 써야 될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청약이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두세요. 왜냐면 애초에 내가 당첨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나마 요새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너무 상승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저 아파트 살 바에는 내가 청약에 도전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청약에 요즘에는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야, 요새 청약에 관심 좀 가져봐. 요새 조건 괜찮아. 차라리 구축 사지 말고 2, 3년 뒤, 3, 4년 뒤에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는 청약 제도에 관심을 가져봐 라고 하면 관심을 생각보다 두질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젊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사용해도 내가 청약에 당첨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청약에서는 가점제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놓고 당첨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도 나는 안 돼. 예를 들면 미혼인 친구들 있겠죠. 그런 친구들 부양가족도 없고, 또 이제 무주택 기간도 짧고 통장 가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내가 청약을 해도 별로 당첨될 확률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청약의 기회는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이든 어디든 이제 지금 청약 과열지구 혹은 투기 과열지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점제가 40% 이하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60%는 추천 물량으로 나와요. 즉, 내가 부양가족이 몇 명 있는지, 뭐 통장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뭐 집이 없은지,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 추첨에서도 무주택자한테 당연히 기회가 더 많은 건 맞아요. 네. 1주택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추첨 물량에서 또 4분의 3 이상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추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당첨 기회가 많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내가 아직 무주택이다. 그런데 통장 가입 기간이나 혹은 부양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고민이 돼서 아직 청약을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고 알아보실 때 일반 공급만 알아보지 마시고 특별 공급에 혹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면 생애 최초라거나 혹은 중소기업, 해외 근로자, 신혼부부 이런 것들 다양한 특별 공급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홈에 가시면 그런 정보들, 자격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감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금 계획에 관련된 건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나도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어. 근데 당첨이 돼도 돈 없어 라고 얘기하는 주변 지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진 자산이 뭐 1억이나 2억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요새 나오는 분양시장의 물건들이요, 작은 평수 기준으로도 7, 8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내가 과연 2, 3년 뒤, 3, 4년 뒤 입주할 때 나머지 잔금을 내가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죠. 물론 자산이 1억밖에 없는 사람이요, 만약에 7억짜리 주택을 청약을 한다 그러는 거는 사실 무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 주택 자금에 내가 한 3, 40%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자신 있게 청약에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청약이라는 거는 지금 현금을 주고 모든 돈을 밀어놓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계약할 때 일단 계약금 10%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중도금이 보통 60%가 들어가는데
중도금 대출이 대부분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잔금 때까지 그때는 중도금 이자만 지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요새는 이제 청약시장이 그전까지 이제 주택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어떤 제도들이 있냐면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후불제 이런 제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대출을 이용해서 같이 잔금까지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 때는 주택 가격의 60-70% 정도가 대출로 또 승인해서 잔금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큰 무리 없이 그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잔금 대출 좋아. 근데 이 대출을 받아서 몇 억씩 내가 빚을 지고 갚아나가는 거 이거 나 싫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발 좀 대출 받으셔서 그거 갚으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열심히 저축해서 한 달에 막 내가 100이든 200이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해가지고 현금 모아서 나는 완짱 현금으로 아파트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목표한 아파트 금액이 지금 5억이다. 근데 내가 지금 자본이 2억이 부족해요. 2억을 모으는 동안 그 아파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가요. 7억 되고 10억 되고 오르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금을 모아서 내가 아파트를 사겠다? 안 돼요. 못 삽니다. 네,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못 사요, 그렇게. 특히 서울은.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2015년에 결혼할 때 근처에 이제 4억짜리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주워오면 되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걸 구입하려면 전체 금액의 50%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대출을 안 받았죠. 네,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죠. 왜? 무서워서. 그 돈 어떻게 갚지? 2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서 언제 갚지? 저는 그 당시에 물가에 대한 개념, 화폐 가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2억이라는 숫자만 보고 와, 이걸 어떻게 갚아? 이걸 대출을 받는다고? 라는 생각에 그냥 우리 빌라나 가자 이렇게 됐죠. 지금 그 아파트 얼마냐고요? 8억에서 9억 정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요, 1,000만 원도 안 올랐어요. 진짜로. 처음 샀을 때보다 1,000만 원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청약제도 활용하셔서 자신있게 청약해서 대출 받으시고요. 그 대출금 갚는 거를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30년, 40년 동안 천천히 갚아 나가세요. 어차피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갚는 돈의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더 이득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격에 관한 사항.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약제도에서 우리가 아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특별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라고 했었잖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내가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누가 먼저 애써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다 경쟁자인데 누가 먼저 가르쳐줘 이걸, 그죠? 내가 직접 공부하고 찾아보고 어떤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일반 공급에서 중요한 거, 무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다른데, 특히 공공주택은 대부분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근데 이 내가 무주택자에 진정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조차 사실 청약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내 명의로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내가 집이 없는데 가족 중에 누가 집이 있어. 그러면 나는 또 무주택자가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평소에 꼼꼼히 따져놓고 그 다음 내 자격에 맞는 모집 공고문,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청약에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청약에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총 3가지 주택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관심 좀 가지자. 제발 관심 좀 가지자. 청약의 기회가 생각보다 넓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금 계획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출을 적극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한 번에 지금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이런 식으로 2, 3년에 걸쳐서 작은 계획을 좀 더 여유 있게 세울 수 있는 게 청약제도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발 내 자격에 관해 평소에 공부 좀 해두자라는 거죠. 내가 어느 자격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 혹은 부모님이 무주택이에요. 근데 부모님 앞으로 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는지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블로그에 청약 관련 글이 지금 거의 한 30개 되거든요. 앞으로 몇 개 더 발행할 예정인데 오셔서 또 하나씩 검색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